토트넘 선수들이 원정 응원을 온 팬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들었고 명단에는 손흥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들은 토트넘의 실점 영상들만큼이나 뜨겁고 온라인은 불타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손흥민이 이 클럽에서의 가진 전체 경력을 통틀어 오늘 같은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은퇴하기 전에 트로피를 들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손흥민을 사랑한다. 트로피를 원했다면 진작에 떠났어야 했다. 그는 토트넘에서 뛰면서 커리어를 낭비했고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그 경력의 현실이다. 그의 이번 시즌은 좋은 활약이 아니다. 오늘 몇 번의 찬스를 놓쳤을까? 이번 시즌 그는 4개의 빅찬스 미스를 기록했고 감독은 그를 레프트 윙으로 사용해선 안되며 손흥민을 위한 최선의 자리는 스트라이커 바로 뒤쪽이다. 이 소니를 보는 게 슬프다. 리더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선수가 감독의 잘못된 선택들을 감싸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때 손흥민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아스널은 손흥민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가 사람들의 야유를 들을 때 그의 눈에서 진정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박수를 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박수를 칠 수 없었고 미안하다고 손을 흔들고 말았다. 팬들이 우리 선수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 이런 행동은 절대 옹호받으면 안 된다.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레비 이사회가 오늘을 나왔다. 나쁜 팬들이 선수들을 모욕하는 것은 화가 날 만한 상황이다. 10년 동안 일한 후에 저런 야유를 듣는 것은 우리 단체가 얼마나 유약한지 보여준다. 나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다. 기분이 별로다. 우리에게 헌신했던 선수가 받은 취급이 결국 이거다. 그는 이런 이브리그 수준 클럽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배은망덕하고 더러운 서포터를 위해 전성기를 낭비했지만 대우가 이렇다. 케인이 미래도 트로피도 없는 클럽을 버린 것이 옳은 일이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독 한 명이 뭐라 떠들어도 당신 탓이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교대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우리 선수들을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것은 너무 역겹다. 우리가 리그 최악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60년대 중반부터 토트넘을 응원해왔고 이제는 구단주, 감독, 선수들 모두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토트넘은 아무 트로피도 얻지 못할 거라 호언장담한다. 선수들을 향한 욕설과 그 팬들을 향한 비난 모두 현실입니다. 구단주, 감독, 선수들, 팬들 모두가 욕을 듣고 있는 오늘입니다. 손흥민이 말한 10년간 최악의 성적은 토트넘 경기를 오래도록 봐왔던 사람들 상당수를 미치게 만들고 있고 그동안의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토트넘의 순위는 15위이고 최종 결과가 2자릿수 순위였던 마지막 시즌은 2008년입니다. 당시가 최악의 시즌이 되지 않은 이유는 같은 해에 리그컵에서 우승하고 로비킨이 눈물을 흘린 반전 결과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도 리그컵에선 4강에 올라있으므로 17년 전과 상당히 유사한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15위로 시즌을 마친 기억은 1994년으로 무려 30년 전입니다. 20대 팬들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고 많은 토트넘 팬들은 적어도 데스크가 있는 상태에선 우승에 실패하고 눈물을 흘렸거나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감독 경질을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클럽 입단 이후 최악이자 토트넘의 역사적인 시즌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을 포함한 동료들이 한껏 올린 팀에 대한 기대치와 눈높이의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입단한 이후 토트넘이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모두에 진출하지 못한 시즌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이전 시대에는 1990년대부터 2006년까지 완전히 중위권이었으며 당시 기준 최고 성적이 1995년 클린스만 토트넘이 거둔 7위입니다. 바로 전 시즌에 15위를 했던 토트넘이 7위를 차지하자 클린스만은 클럽 레전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을 인터토토컵으로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챔스도 유로파리그도 아닌 인터토토입니다. 최근 10년간 준우승을 했거나 챔스에서 조기 탈락했거나 고작 유로파리그에 진출했다고 비판받은 토트넘은 원래 토트넘에 비하면 다른 세계관이었고 오늘 그들의 성적은 정확히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시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챔스에 참가하며 확실한 PL 4강이었던 시절이고 그중 클럽 올해의 선수 2회는 손흥민이고 1회는 얀베르통원, 남은 1회는 에릭센이었습니다. 15위의 성적에 선수들을 직격한 팬들, 손흥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발끈한 팬들 모두가 현실입니다. 인터토토컵 정도에 열광했던 아버지 세대의 아픔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왜 트로피가 없냐고 투덜대는 아들 시대였습니다. BBC는 토트넘을 아파하던 에버튼마저 치료해준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토트넘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9명의 부상자 명단입니다. 평생 중미 풀백으로만 뛰던 선수가 벌써 수개월째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 골절로 실려나간 선수가 쌓이면 운이 나빴다고 표현되지만 토트넘은 근육 부상자가 지나치게 많고 경기가 아니라 훈련 중 부상 빈도도 높습니다. 현역을 통틀어 그동안 근육 부상이 2회밖에 없던 손흥민을 포함하여 토트넘에서 1년 내내 건강한 선수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원래 내구성이 강했던 선수들조차 부상자 명단을 오고 가는 현재의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세네 겹의 방탄 선수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단을 구축하기 위해 클럽은 약 1조 2천억 원을 사용했고 이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두 겹을 쌓으려면 2조 4천억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단이 필요합니다. 토트넘의 15위 성적이 2부에서 이제 올라온 팀들의 그것과 비교 대상이 아닌 이유입니다. 또한 토트넘이 선수 영입에 레알이나 바르샤보다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은 프론트의 선택과 육성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유망주 레벨의 저점 영입한 선수의 드라마틱한 성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똑같은 1조 2천억을 다른 클럽에서 사용했다면 적어도 15위보단 높은 순위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거인 선수단을 가진 클럽으로 현재 성적을 내고 있는 감독 또한 무조건적인 응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축구계의 유행가이지만 1조 선수단으로 15위의 성적을 거두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2부 리그에 가서야 팀이 정상 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특히 무리뉴 경질 시기 성적은 6위였고 콘테는 4위였으며 누누는 4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챔스권이 그들의 당면 과제였음이 조금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누누는 현재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콘테는 1위, 무리뉴는 토트넘 이후에 로마에서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그들이 최근 쫓아낸 모든 감독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서 토트넘의 프론트는 포스테코글루의 경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마저 다음 클럽에서 성공한다면 토트넘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감독들의 무덤이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프론트 힘이 100%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프론트는 과거와 달리 한 발 물러나 팬들의 야유가 감독과 선수들을 향해 있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초점을 돌리자면 그의 1년 옵션은 올해의 선택이 아니라 정확히 2021년에 사인한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현재의 토트넘 상황을 보고도 1년 연장을 선택한 야심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2021년 기준으론 주제가 달라집니다. 당시 손흥민은 득점왕 수상 이전이었고 4년 연속 챔스 진출 끝에 유로파로 잠깐 후퇴한 시기였으며 그 2년 전에 챔스 준우승, 그 2년 전에 리그 준우승으로 빅식스란 호칭이 어울리던 시기였습니다. 1조 선수단 구성의 시작점이기도 했고 입단 초기에 비해서 방출에 쓰는 돈보다 영입에 쓰는 지출이 늘어난 시점이었습니다. 우승을 목표하기에 허무맹랑한 배경이 아니었고 경력 내내 성취가 가득했던 사람들 상당수의 특징은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 기대하는 성향, 낙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2위를 했으니 1위를 한다는 단순한 전개이기도 하고 패배만 했던 사람들이 5위를 거두면 내년엔 6위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란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과 정반대의 심리입니다. 15위까지 추락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승부욕 강한 선수가 지금 그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연장 옵션에 도장을 찍었을지 의문입니다. 홀란드의 10년 재계약에 많은 사람들이 팀의 레전드가 되었다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계약 마지막 즈음인 2030년에 만약 제2의 데브라이너를 찾지 못하고 로드리는 이적했으며 만수르가 맨시티를 매각하고 팀이 중위권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의 박수는 모두가 잊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홀란드의 잘못된 선택을 꼬집으며 그때 시점에서만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때의 맨시티 성적만 보고 홀란드를 야심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손흥민은 챔스권에 있던 팀에서 재계약을 했고 계약 말기에 팀이 15위로 추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놓였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남은 대형 계약은 한 번에서 두 번이 남아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그려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고 축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후 사과가 아니라 웃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가득하길 언제까지라도 응원합니다.